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2011년도 2회 적용 기능사 이론 기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죠. 11번입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계략적인 형태로 나타낸 일종의 시각 언어다. 눈으로 보여지는 언어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뭐 가라.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다. 도면을 단순화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뭐라 그러냐 이런 것들을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번입니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이 아닌 것은 앞 시간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그리고 지질공원이 자연공원법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은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름이 무슨 생태공원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자연공원법상에는 이게 없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수문 계획 저희가 적용계획을 하다 보면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산이라든지 등고선상에서 물이 하천이 어디 있고 계곡이 어디 있고 호수가 어디 있는 그리고 물의 방향은 수계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흐를 건지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고려해야 할 것은 뭐냐? 집수, 물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 식생, 야생 동물 이런 것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가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옥상 적용의 토량 경량제가 아닌 거. 13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토량을 가볍게 하는 토양이 있죠. 옥상 같은 경우에 하중이 고려되니까. 이거는 이론 요약집에서 반드시 오늘 여기에 나온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마사토. 마사토는 일반 토양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식의 표현이 이 화강토의 이렇게 부스러기들, 이것들이 마사토라고 하는 건데 실제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화강토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펄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진주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그 화산재. 그래서 이 용암에서 급속히 냉각된 그 화산암을 조각을 굉장히 미세하게 가루로 만들면 하얀 진주처럼 보인다 그래서 펄이 진주 아니겠어요? 그래서 펄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토양 계량제로 쓰고 있고요. 버미큘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흑음모라든지 변성암, 이 교재에 다 나온 사항입니다. 변성암을 고온으로 소성을 해서 불에 구워서 나면 다공질, 공극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가볍고 이것도 인공 토양으로 사용을 합니다. 피트모스는 여기서 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끼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끼층이 굉장히 두꺼운 거 쌓이고 또 부패하고 쌓이고 하는 것은 그 2탄층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2탄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또 식생을 또 조성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이런 피트모스, 이것도 2탄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도 다 가벼운 토양의 경량제로 사용을 합니다.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고대 그리스 적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밑에 이제 해설을 미리 보게 되면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청소년들의 체육 훈련을 하는 그 운동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릉이 많은 지형에 영향을 받았다. 짐나지움은 공공적인 정원이 아니죠. 히포다미우스에 의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히포다미우스에 의해서 이렇게 격자형, 오늘날도 이런 격자형의 도로망이 많이 있죠. 이걸 채택을 했고 서민들은 발달을 보지 못했으나 왕이나 귀족의 저택은 대규모이며 사치스러운 정원을 가졌다. 네, 사치스러운 정원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보다는 대저택의 규모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보통 프랑스가 아주 귀족이나 왕,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사치스러운 종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틀린 거는 나번인데, 나번 같은 경우는 짐나지움과 같은 공공적인 정원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들이 체육훈련 장소인데 이게 정원으로 봐야 되느냐? 공공적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번이 확실하게 틀린, 이게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번은 그래 그럼 이것도 공공적인 걸로 보자. 체육훈련하는 공공장소로 보자 라고 해서 답은 나번으로 이렇게 최대한 틀린 거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다음 16번을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수종의 특성상, 특징상 관상 부위가 주로 줄기인 거 같아요. 자작나무 흰색, 자작나무 흰색의 숲이죠. 자기나무는 보통 꽃이 아름답고요. 수양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드나무가 축축 처져 있으니까 수형, 수형에 보는 맛이 있고요. 위성류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이렇게 솜털처럼 생긴 것 같은 깃털처럼, 새 깃털처럼 생겨 있는 그런 잎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에 있어요. 그래서 줄기가 아름다운 거는 자작나무가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석재의 특성 중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거. 가번입니다. 불연성이며 압축 강도가 크고 내구성, 내화학성이 풍부하여 마모성이 적다. 오케이, 장점이네요.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종류의 석재라도 산지나 조직에 따라서 외관과 색조가 다르죠. 외관이 장중하고 치밀하며 가공 시 아름다운 광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불에 닿으면 화강암 등은 균열이 생기고 파괴되기도 하죠. 깨지고 석회암이나 대리석 같은 것은 분해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이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에요. 단점. 누구나 알아맞힐 수 있겠죠. 18번입니다. 콘크리트의 배합 방법 중에서 1대 2대 4, 1대 3대 6과 같은 형태의 배합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용적 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용기에 그 용기에 이 시멘트, 모래, 자갈의 비율에 외우세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시멘트입니다. 순수. 모래의 비율. 그리고 4라고 하는 거는 자갈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대 2대 4의 비율로 집어넣어 달라. 이런 용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용적. 한마디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부피가 되겠죠. 부피에 대한 이야기, 어떤 량, 그런 부피에 대한 거고, 중량 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게입니다. 무게. 무게를 얼마만큼 넣을 거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준 계량 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좀 배합을 하는 종류 중에 여기 용적 배합도 있고 중량 배합도 있고 표준 계량도 있는데, 또는 시방서대로 하는 시방 배합도 있어요. 시방서에서 현장의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현장 배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준 계량, 시방서에 따라서 표준적으로 배합을 해라. 그래서 표준 계량, 시방서, 시방 배합, 그리고 현장 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식 배합이라고 우리나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아예 시멘트하고 모래나 이것들을 정해 놓아 버려요. 그래서 시멘트하고 모래 섞을 때는 뭐 여기는 400까지 하고 여기는 한 800 정도까지 이렇게 배합을 해라 라는 식으로 복식으로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1대 2대 4, 1대 3대 6은 시멘트, 모래, 자갈의 비율이며 용적에 대한 배합이 되겠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19번입니다. 다음 중 수목의 맹아성이 가장 약한 것은 맹아, 새싹을 움트는, 이게 새싹이 터져 나오나, 맹아성이 가장 약한 것은 비자나무, 능수보들은 워낙 또 물을 좋아하고 또 가지 꺾어서 심어도 굉장히 잘 자라죠. 그래서 능수보들은 아닌 것 같고, 회양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포기가 있어서 관목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 줄기가 아래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정을 하더라도 새싹들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뭐 산울타리라든지 이런 경계식재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쥐똥나무도 해양목과 똑같죠. 가로수 밑에라든지 경계 산울타리로 아래에서 여러 개의 포기가 나서 전정을 하더라도 토피어리 같은 경우는 모양도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계나 경제식재 때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비자나무는 좀 교목이면서 맹화력이 약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화초 중 재배 특성에 따라서 분류 중 알뿌리 화초에 해당하는 거. 답은 크로커스가 되겠어요. 맨드라미달지 백일홍, 곽꽃 같은 경우는 밑에 나와 있죠. 밀련초이고 크로커스는 알뿌리여서 다년생 화초로서 되겠네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꽃이 피니까 봄꽃이 되겠어요. 붓꽃가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21번입니다.